안녕하세요. 주입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자, 오늘 이제 내일이죠, 내일. 내일 새벽에 이제 라정찬 회장의 워싱턴 연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주가도 이제 사실상 밀리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외신 뉴스도 지금 일찍이 보도가 되고 있고 해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은 외신에서 어떠한 부분을 보도를 했는지 좀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내일 결국 이제 삼상을 어떤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가속 승인에 대한 윤곽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 결국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이제 외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외신에서는 어떻게 지금 지원 사격을 했는지, 이러한 부분들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일단은 메릴랜드가 자금을 좀 대주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메릴랜드 주 여기에서 자금을 일부 네이처셀에게 지원을 해주기도 했지만은, 나머지 부분은 결국 이 부분이 발표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제 외자 유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은 좀 이렇게 그려질 것이다. 그래서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50만 원의 기적 프로젝트가 왜 많은 분들 계좌에 실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오늘 아침만 봐도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자, 11월 20일 목요일이죠. 오늘 아침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자, 우진으로 시작 30분 만에 8.5%의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었어요. 자, 어젯밤 엔비디아의 실적이 터지면서 결국 그래픽카드의 수요는 자, 이어지고 있고, 그러면 이 GPU를 사간 기업들은 결국 전기를 사용해서 이 GPU를 돌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전력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원전이 강세를 보일 텐데, 이 원전 중에서도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바로 계측, 제어, 원전 제어, 이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진을 미리 파악을 해서 이런 식으로 장 전에 미리 문자로 제가 남겨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우진은 시초가 1.5%로 시작을 해서 11%까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중간에서 실제로 마진을 좀 챙기고 나왔고요. 어제 장도 안 좋았지만은 이렇게 삼익제약을 19,600원 이하로 눌림목에 미리 진입을 해서 17%의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었고요. ABL 바이오까지 크게 다들 지금 벌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 50만 원의 기적은 33일 차를 맞고 있는데, 당일 청산을 이제 우선적으로 하니까 시장이 밀리거나 해도 보유하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으시고 리스크도 적고 정말 이렇게 실제 수익을 가져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장 중에도 문자를 이런 식으로 좀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 장 중에는 펩트론을 35만 1,000원 이하로 이렇게 공략을 했는데, 많아봤자 하루에 두 종목 정도 당일로 치고 빠지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목 분석 먼저 하고 이번 주 급등할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일단은 외신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번역을 해서 그렇지 이렇게 원문으로는 이렇게 네이처셀이 이제 이 줄기세포 관련된 공장을 사실상 메릴랜드에서 짓고 5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낸다라는 부분인데, 이 내용이 이제 뭐 여러 언론사에도 나왔었어요. 외국 외신 기사로.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외신들이 일단은 확정된 호재로 제시한 게 뭐냐? 확정된 호재. 그게 뭐냐면은 이런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거든요. 이제 메릴랜드 상무부 측에서 어드밴티지 메릴랜드 패키지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400만 달러 조건부 대출 승인을 지금 네이처셀을 위해서 작업 중이다. 승인 작업 중에 있고, 그리고 볼티모어 개발공사도 40만 달러에 대한 조건부 대출을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볼티모어 시에서도 인허가에 대한 공공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 외신 기사들이 나왔는데 주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네이처셀 아메리카에 있어가지고 인센티브와 패키지가 이미 세팅이 다 되어 있고 형식적으로는 승인 절차만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무부 측에서 400만 달러, 그리고 볼티모어 개발공사에서 40만 달러, 그러면은 440만 달러인데 이게 이제 하나로는 대략 64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거 금액이 너무 좀 작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을 텐데, 지금 이 어드밴테이지 메들링기 이 패키지 자체는
프로그램 최대 한도수가 400만 달러가 아니에요. 400만 달러 이상입니다. 그래서 최대 1000만 달러까지 가능하고 1000만 달러는 대략 하나로 146억 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나머지 금액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외자 유치를 받을 그림이 매우 높다. 자, 그러면은 외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네이처셀이 과연 이제 2B 3A 이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결과를 내일 발표를 하겠죠. 그리고 FDA와 가속 승인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 보따리를 풀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네이처셀을 봤을 때 국내 임상 3상에 대한 결과, 자, 이거를 FDA 같은 규제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자, 결국엔 이거 중요하거든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는 완전 명차예요. 차로 치자면은 명차야. 아주 정말 잘 달리고 정말 마력 좋은 이러한 엔진이 잘 나가는 차인데, FDA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그거랑 똑같은 차 만들어 봐서 잘 굴러 다니다 봐라. 그냥 요거예요. 요건데 그러면 FDA가 요거에 대한 평가 기준을 지금 놓았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FDA의 평가 기준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요겁니다. 과연 2B 3A 이상을 떠나서 이제 3상을 FDA와 어떤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는지, 그렇죠. 그러면 이 3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를 우리가 들어봤을 때, 아, 국내 임상 3상은 식약처가 요렇게 평가를 했는데 FDA는 요런 관점으로 바라보구나. 그러니까 요게 추가적인 호재의 실마리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FDA 기준이 요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이제 무릎 골관절염, OA 줄기세포 치료에서 치유 효과의 임상적 유의미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리스판더 분석, 이게 반응자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까? 라고 네이처셀이 FDA에다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반응자 분석이라는 게 뭐냐, 리스판더 분석이라는 게 뭐냐면은 조인트 스템을 맞고 실제 좋아진 사람이 전체 중에서 몇 %냐,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리스판더 분석, 반응자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게 반드시 필요하냐라고 물어봤어요. 네이처셀이 FDA 쪽에다가. 자, 그래서 FDA가 지금 뭐라고 여기서 답변을 했냐면은 이 리스판더 분석은 치료 효과를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조적.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전에 식약처에서 요거를 우선시했잖아요. 사실상 이거를 우선시하고 이제 뭐 다른 부분도 그냥 억지로 끼워 맞추게 해가지고 조인트 스템을 평가를 했는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식약처는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은 FDA는 2B 3A 이상에 대한 부분과 3상과 가속 승인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의 첫 단추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부터 거꾸로 끼면 안 되겠죠. 첫 단추부터 잘 끼고 들어가야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FDA 입장에서는 메인 증거, 이거 메인 반찬이 될 수가 없다. 메인 반찬. 왜? 환자들이 다 다르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의 입맛이랑 제 입맛이랑 다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혈압이랑 제 혈압이랑 달라요. 근데 이거를 하나로 잡기란 어려워. 왜냐면은 지병이 있는 사람들도 계실 거고, 그렇죠. 아니면은 내가 병은 없는데 혈압이 그냥 불균형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다양하단 말이야. 그래서 FDA도 이를 인정해서 환자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 때 실제 좋아진 사람, 조인트 스템을 맞고 좋아진 사람이 몇 프로냐, 이 방법은 사람마다 지병도 있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다 각자 다른 곳에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메인으로 쓸 수가 없고 그냥 보조적인 증거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FDA는 뭐예요? 식약처와 보는 눈높이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출발점이 먼저 다르다. 식약처가 마라톤에서, 이게 마라톤 스타트점입니다. 그럼 식약처는 요 뒤에 있는데 FDA는 그냥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귀가 통해야지 얘기를 하지. 지금 네이처셀은 식약처랑 말귀가 안 통하다고. FDA랑만 말귀가 통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무릎 5회 임상 시험에서 FDA는 뭐라고 추가적으로 또 언급을 했느냐. 공인되었거나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있는 리스판더의 정의, 분석 방법, 이런 것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개소리 한 거죠. 식약처 개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냥 개소리 하지 마라. 이게 뭔 기준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ICH 쪽이나 FDA 쪽 봤을 때 요가 기준이 없어요. 근데 이 기준은 우리나라만 놓은 거야. 그러니까 FDA는 이거를 지금 이중으로 부정을 한 거죠. 기준 따위는 없다. 따라서 QI 임상 프로토콜과 통계 분석 계획서에서 리스판더의 정의를 직접 제시하고 그 정의가 임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니네들이 다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니네들이. 나한테는 기준이 없으니까. FDA 나는 기준이 없어.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지금 리스판더 분석은 보조적인 근거, OA에는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라고 명시를 한 겁니다. 이중으로 부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완전 헛다리를 짚은 거죠. 그러니까 악의적이죠. 악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제 너희 회사가 네이처셀이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너네들이 이유를 설명해. 그리고 왜 그 기준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논리적으로 제시만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FDA가 기준을 줄 게 아니야. 여러분들. 네이처셀이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대해서 증명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가볍게 보면은.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FDA 입장을 봤죠. 어떤 거다? 식약처랑 눈높이가 다르다. 식약처는 기준이 있다라고 따지는데 FDA는 기준이 없다라고 2번이나 부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2B, 3회 이상에서 삼상 진행에 대한 부분은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반증이고 삼상 진행뿐만 아니라 가속 승인까지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이걸 포인트로 잡아야지 네이처셀이 외자 유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ICH E9과 FDA 가이던스를 보면은 잘 설계된 삼상, 잘 구워진 붕어빵, 정말 좋은 비율로 잘 구워진 이 삼상과 유의미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P값이 나왔느냐. P밸류 값이 몇 나왔습니까? 0.0005 나왔잖아. 0.0005 이거 충족하는 거죠. 그래서 다 타당한 PRO, 워맥값 바스 지표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임상 3상을 이제 액세스를 해준다. 이게 이제 FDA의 형식적인 입장인데 지금 조인트 스템 같은 경우 이거 다 달성을 한 거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FDA Q&A에서도 추가적으로 6개월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 이게 이제 2B, 3회 이상이 이제 1년 관찰로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70명 해가지고 70명이 뭐냐? 대조군 70명, 조인트 스텝 많은 사람 70명, 총 140명을 이제 1년 동안 이제 추적 관찰한 이 부분이 이제 2B, 3회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1년 전체적으로 모두 이 데이터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 1년 중에서도 6개월 정도에 대한 데이터가 잘 나오고 합리적이면은 이거 삼상 들어가도 돼. 요거예요, 지금. 이해 가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FDA가 임상 설계 자체를 문제 삼는 기준은 아니에요. 네이처셀은 잘 되고 있어.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일 이제 새벽 1시죠. 새벽 1시에 이제 나올 텐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따놓은 호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더군다나 알메카 비티디 EAP를 동시다발적으로 석권한 약물들은 보통 FDA와 공동으로 2B, 3회 이상 이제 컨퍼머토리 3상 디자인을 짜는 단계로 같이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기준 3상에 대한 기준도 네이처셀이 독고다이로 짜는 게 아니라 FDA가 도와준다고. 왜 도와주느냐? 승인 잘 되고 데이터 잘 나오게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웬만하면 너 데이터 좋아서 내가 이거 훈장을 준 거야. 알메시랑 BTD. 그러니까는 이거는 다른 어중이 떠중이들이 받지 못한 그러한 부분이었으니까는 데이터 잘 나오게끔 내가 옆에서 기준 잘 제시해 줄게. 요거예요. FDA. 그래서 종합하면은 미국 삼상 자체를 지금 FDA가 이제 막을 이유는 거의 없고 오히려 FDA랑 같이 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짠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배가 항해하다가 암초를 만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예상치 못하게. 그럼 이 암초까지 미리 FDA와 제거를 하고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속 승인. 자, 이거 분명히 존재해요. 여러분들. 제가 어제 이거를 먼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기 순서가 바뀌었어. 원래 2B, 3회 이상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FDA는 2B, 3회 이상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평가할 것인지 요거를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순서만 바뀌었지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FDA가 어떤 방식으로 제가 제시를 한다라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께? 크게 봤을 땐 두 가지다. 뭐냐? 첫 번째, 일정 시점에서의 이제 통증 기능 복합 지표. 그러니까 12개월 기준으로 보는 데이터. 그리고 두 번째는 5년 추적 데이터.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뭐예요?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이 12개월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정도의 데이터만 충족시키면 되고 5년 추적 데이터도 이것도 5년 다 안 채우고 먼저 승인 이후에 나머지 데이터를 뽑는 형식이다. 이런 식.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다. 여러분들. 안 나올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네이처셀의 주가를 봤을 때 주주분들 정말 오래 기다리시고 근데 분명하게 봐야 될 것은 FDA 본인들이 조인트 스템의 BTD와 EAP, 알멧을 본인들이 지정했어요. 네이처셀이 저 지정 좀 해주세요라고 애걸복걸해서 지정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지정해줬다고. 그러면은 3상에 대한 부분과 가속 승인에 대한 부분까지 FDA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돼. 왜? 본인들이 그렇게 씨를 뿌려놨으니까는. 근데 FDA가 그런 명품 바치기 때문에 FDA도 그렇게 씨를 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굉장히 주주분들도 오래 기다리시고 이제 우려감, 불안감, 공존에 있는 심정. 저도 그 심정 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저도 그 누구보다 정말 잘 압니다. 그 심정.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호재가 이미 떡하니 주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발표만 하면 되고 사실상 이 호재는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가는 이제 흘러갈 것이다. 안정적으로. 조정의 구석은 없어. 조정의 구석은 없고 안정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어차피 내일 되면은 주가 알아서 더 올라가주는 이러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네이처셀 주주분들께 좀 이렇게 전용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자고 기다리면서 내일 이제 새벽 1시 정도가 되면은 주주분들과 실시간으로 이제 그 번역 알바 하나 제가 구해놨습니다. 여성분으로 제가 이제 번역 알바 한 분 구해놔가지고 번역 잘하세요, 이분이. 잘하셔가지고 이제 나종찬 회장님이 영어로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실시간으로 이제 번역까지 할 준비는 다 마쳤어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증권가 출신 2명까지 섭외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라정찬 회장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정밀하게 분석할 준비 끝났으니까는 여러분들 실시간 소통방 입장하셔가지고 내가 만약에 피곤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남겨드린 글만 보시면 돼요. 요약해드리니까는. 그러면 오늘 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흐름만 딱 보시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 1시 워싱턴 호텔에서의 라정찬 회장님의 발언이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준비 다 끝났으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내일이죠. 예, 새벽 1시에 시작하면은 대략 뭐 2시 뭐 늦으면은 새벽 3시 정도에 끝날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뭐 완벽하게 브리핑 해드릴 준비 다 끝났고 이를 통해서 이 브리핑으로 어떻게 그림이 추가적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높은지 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고 요런 그림이 그려질 수가 있는데 어떤 그림으로 갈 가능성도 높을 것인지 요거까지 제가 준비 다 했으니까는 입장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무료입니다. 돈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는 부담 없이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제가 문자로 초대 링크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입장하셔가지고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네이처셀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자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 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 치료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